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53번째 시간으로 자전거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한다. 주 내용은 아들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부친과 나의 자전거에 얽힌 것, 그리고 아들의 자전거에 대한 일부분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전거에는 모두가 익숙해 있고 다들 좋아하고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을 것으로 여긴다. 한참 붐밀고 있는 때이고 한강변도 자전거 매니아를 위해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한다. 부친의 자전거는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휴식용, 레저용, 취미용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생활의 방편이었고 필수품이었으며 생계수단 그 자체였다. 고향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살 때였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모친이 운영했었는데 그것에 필요한 물건을 부친이 시장에 가서 사서는 자전거에 싣고 고갯길을 올라와야 했었다. 운반수단이었고 부친이 앉은 자리 뒤쪽은 전부가 짐칸이었다. 요즘은 재래시장이나 시골 같은 곳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자전거였다. 사각의 플라스틱 통을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었고 자전거를 세울 때에는 뒤쪽에 둘 수 있는 장치가 있어 그것을 내리면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 고갯길을 오를 때면 등줄기에 닭똥 같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힘들게 고갯길을 끌고 오르는 부친의 뒷공무니에서 밀어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것도 전적으로 자전거에 의존하였다. 먼 친척 되시는 분이 김해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에서부터 대원동까지 쌀을 팔아 싣고 오기도 하였다. 쌀 한 가마를 자전거에 싣고 수십 킬로를 달리는 것을 상상하면 요즘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운송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기에 당연히 자구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고생스러웠던 삶의 한 모습이었다. 그런 부친을 보며 자랐었는데 언제 어떻게 자전거를 배우고 터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억은 없다. 단지 언젠가부터 스스럼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별 어려움 없이 배웠던 것 같다. 친구였던 중학교 동창생 녀석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앞니가 부러져 털리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 어렴풋한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다. 능숙하게 자전거를 탔던 것 같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전거에 지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던 때였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를 태웠다. 자전거를 빌려 태웠는데 자전거 체인에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일반용 자전거는 여러 번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신문을 구독하면 사은 프로모로 자전거를 줄 때도 있었다. 그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2000년도였다. IMF 이후 어려웠던 때이기도 했다. 학교를 다녀왔던 초봄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별 생각 없이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격려를 해주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시험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사히 통과가 된 듯했다. 학교 앞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었는데 제법 힘든 코스였다. 기어가 없는 일반 자전거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사길이었는데 용케 통과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입단이 결정된 것은 녹색소년단이란 단체였다. 자전거만 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산행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보전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선생님 한 분이 5년 동안 인근 학교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쪽으로 정권을 오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3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녀석은 4월경에 한 달여가 지난 후에 늦게 입단이 되었다. 아침 6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6시 30분에 등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5바퀴 돌고 나서 학교를 나와 관악산 입구까지 12km 정도를 갔다 오는 것이었다. 관악산 입구에서 2-3km 정도는 2번을 완복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 연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의 단원을 이끌고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맨 앞에 회장이 선두에 서고 마지막에 지도 선생님이 위치했다. 선생님의 호각 소리에 맞추어 페달을 밟는 훈련이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우의를 입고 학교 뒷동산을 1시간여 동안 돌고 내려오는 체력 훈련을 했다. 그런 다음 2개월여를 훈련한 후 휴일 행사에 돌입했다. 첫 외부 행사지는 강화도 고려공터까지 갔다 오는 행사였다. 편도 거리 60km였고 왕복으로 120km였다. 회장의 선도 차량이 선두에 서고 1, 2m 떨어져서 회장의 뒤쪽으로 한 대열이 이어졌다. 끝부분에는 학부형의 응원부대 행렬이 서너 대의 차량으로 서행을 하며 따라갔다. 처음으로 야외 행사를 하는 것이라 무척이나 긴장되었고 흥분되었다. 중간에는 오토바이로 한 학부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로타리 등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도 오토바이 학부형의 역할이었다. 중간중간에 학부형들이 차량이 먼저 자리에서 자전거 행렬을 격려하기 위해 박수를 쳐주거나 화이팅을 외쳐주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꼴로 휴일의 1일간 행사가 이어졌다. 정신문화연구원, 천지남, 임진각, 한강변, 광화문 등이었다. 이러한 1일간의 행사는 여름 방학기간 동안의 전국 일주를 대비한 전체전에 불과하였다.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었다. 전국 일주에 대비한 준비가 사전답사였다. 선생님과 회장 등 임원진이 함께 2박 3일 정도의 사전답사를 하였다. 가는 길에서의 휴식할 장소, 식사할 곳, 숙소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 답사를 해두었다. 코스는 서울에 출발해서 수원, 평택, 천안, 공주, 논산, 강경, 함열, 익산, 고창, 영광, 장성, 무안, 목포, 해남, 완도까지 이동하고 배로 제주도를 가서 제주 해안도를 일주하고 항공편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던 때였다. 6박 7일간 하는 전국 일주 행사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6시 정도에 출발을 했다. 학교를 출발해서 미림여고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선도 차량에서 호각과 경강봉 등에 의해 지휘를 하고 유도해 나갔다. 시간당 타는 거리는 20km 정도였다. 50분 정도를 타고는 휴식을 10분간씩 하였지만 지형에 따라 일정치가 않았다. 수원을 지날 때에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하였다. 평소에 훈련을 충분히 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터여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컸었다. 소년 동호회에서 봉고차로 취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하루 종일 타야 하는 거리는 130km 정도였고 시간 성운호도 8시간여가 되었다. 성인으로서도 힘든 여정인데 이렇게 해서 600여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가야 했으니 만만치 않은 시도였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2시간여를 타고 난 연위에 아침을 먹었다. 새벽의 찬 기운 가운데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를 전문으로 타는 어른 2명과 고등학생 2명 정도가 도우미로 도와주었다. 대열에 이탈하거나 대열에서 처지는 경우 도우미들이 이들을 이끌고 대열에 합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거리가 나타날 때마다 오토바이가 정리를 해주었고 응원부대는 적정한 장소에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그만 오르막이나 경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첫날 난코스는 촬영고개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